최상병 사망 사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최상병 사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시끄러웠던 11개월간의 수사 내용. 그동안 논란도 많았는데요. 제가 경찰의 수사 결과 팩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쪽 갈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제 7월 19일, 그러니까 얼마 뒤면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도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젊은 군인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지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게 어쩌다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수사 재판은요, 세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북경찰청이 조사하고 있는 건데, 최상병 사망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냐. 두 번째,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논란이죠. 수사 외압은 과연 있었나? 이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자, 가장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이건 이미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군 검찰이 당시 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를 하면서, 이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번에 그런데 뭐가 발표가 됐냐면, 여기에 최종 결과가 지금 수사 결과 발표가 된 거예요. 과연 최상병의 사망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야권에서는 지금 누구 책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자, 그런데 이 경찰 결과는 뭐였어요? 이번에 발표된 건 무혐의.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수사에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와 연결이 되다 보면 바로 뭐예요? 특검, 최상병 특검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쨌건 일단락이 되어진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최상병 사망, 과연 누구의 책임인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 최상병 사망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 것인가? 흔히 말하는 이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이 지휘 체계, 지휘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상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최상병은 어떤 소속이냐면, 해병대 1사단 밑에 포병여단 밑에 제7포병대대 밑에 최상병 소속이에요.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한번 경찰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책임인가, 왜 그리로 가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7월 14일에 특히나 경북 예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지요. 자, 7월 15일 바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지시를 합니다. 이 폭우 때문에 뭐 실종자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수색 작업을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15일에 지시를 받자마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긴급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호우 피해 복군자들, 여기 이제 지시를 받은 거죠. 복구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7일 해병대 긴급지휘관 회의가 열려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의 상관입니다. 상관. 해병대 사령관이 자, 정리를 해준 거예요. 신속 기동 부대 및 포병여단 1,600명을 여기에 투입해라. 호우 복구 지원에 딱 구체적으로 이제 부대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신속 기동 부대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밑에 있는 이 7여단이 바로 이 신속 기동 부대예요. 이거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미리 이 재난이 발생하면 딱 신속하게 가장 먼저 투입할 수 있는 부대를 미리 정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7여단이 원래 신속 기동 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병입니다. 보병. 그런데 마침 이 7여단이 연합훈련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재난복구에. 그러다 보니까 옆에가 뭘 했어요? 포병여단까지, 옆에 있는 이 포병여단까지 같이 지원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병여단, 그러니까 최상병까지 하는 여기가 재난복구, 여기 예천 복구에 투입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휘는 7여단장 지휘를 받되, 여기 이제 밑에가 다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7월 17일 오전 10시. 지금까지는 누가 지시를 내렸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작전 통제권을 육군 54단장으로 바꿔요. 왜 바꾸냐?
이미 이 예천 여기 투입하기 전에 뭐 봉화를 비롯한 경북 여러 지역에 문경 이런 곳을 육군 54단이 복구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천도 어차피 근처니까 그냥 같이 여기서 해라 라고 해서 육군 54단장이 7여단, 해병대 7여단을 지휘해서 복구 작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1사단장은 지금 작전 통제권을 넘겨준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해병대와 소방이 협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수중, 그러니까 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내성천을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거든요. 물 안으로는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이 부대원들은 해병대는 수변, 그러니까 물 옆에를 수색한다. 이렇게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7월 18일에 이제 작전에 투입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는 누가 책임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작전 통제권을 가진 육군 54단장이 책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지휘를 하는 7여단장이 또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쪽에 이제 지휘를 받는 여기가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7월 18일 드디어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오전 5시에 7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이죠 지금.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 회의를 수집합니다. 오전 5시에요. 새벽 5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아까 전날에 소방과 협의가 됐죠. 그래서 물 안으로는 소방이 들어가고 물가, 수변. 그래서 물가에서 유관, 눈으로 찾아. 그러니까 물가를 다니면서 눈으로 봐.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건 두 가지는 미리 해야 된대요. 뭐냐면 사전 지형을 좀 정찰해봐. 그러니까 사전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평가해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색할 때 위험한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지시를 잘 내린 거예요. 일단 7여단장은 잘 살펴봐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심지어 6시 44분에 그런데 주변에 좀 위험한 곳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미리 알려와요. 그래서 오전 6시 44분에 7여단장은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무리하게 하천에 접근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도로 정찰, 그러니까 물가로 가지 말고 저거 위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정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런데 10분 뒤에 소방청에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이제 11포병대대장에게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우리가 도로 정찰은 이미 했으니까요. 해병대는 수변 아래로 가서 좀 정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받고 도로 위에 좀 가면서 정찰하라 그랬는데 이제 소방에서 이거 여긴 다 했으니까 좀 내려가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포병대대장이 상관인 7여단장에게 보고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소방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그랬더니 7시 10분에 최종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자. 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해 보이면 도로를 정찰하고 도로로 가서 정찰하고 안전해 보이면 장화, 그러니까 수변도 왜냐면 물속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변도 결국 물이잖아요. 물 옆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내성천에 거기도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자. 장화 여기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자는 거예요. 발목까지 하자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7월 18일 날. 그래서 작전에 투입이 됐고 그런데 그 다음날 7월 19일 오전 9시 1분에 수색 중이던 최상병이 내성천에서 휩쓸려 떠내려가고 결국 그날 밤 11시 8분에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럼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런데 경찰은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라고 할 때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11포병대대장이다. 포병여단, 해병대 포병여단 11포병대대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 여기는 최상병의 직속 라인도 아닌데 왜 이 대대장을 11포병대대장을 지목했을까요? 자, 바로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봤는데요. 경찰은 전날, 사고가 나기 전날 밤 9시 30분 해병 포병 여단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루 했잖아요. 18일 작전을 하고 나서 결산 회의를 합니다. 그 결산 회의를 주재한 게 누구냐면 11포병 대대장입니다. 왜 11포병 대대장이 하느냐? 지금
지금 이제 포병 여단 결산 회의잖아요. 근데 포병 여단장이 공석이에요. 근데 대대장 중에 선임 대대장이 11포병 대대장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이제 이런 같은 대대장이지만 선임 대대장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일도 하잖아요, 작전을.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허리 아래까지 다음날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 사진이 아니고요. 실제로 허리 아래까지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제 허리. 그러니까 물 안으로 들어가서 허리까지는 가서 수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상병도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지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실종이 된 9시 1분인데 여기 내성천이 아주 위험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왜냐면 여기 이제 모래가 너무 고운 모래라는 거예요. 내성천 모래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발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물에. 그러니까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할 때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 거기다가 제가 6월부터 비가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면 시야가 흙에 가려서 잘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근데 심지어 안전장비도 없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갔다? 자, 경찰은 그래서 이 지시가 바로 11포병 대대장이 지시한 이 지시가 사망사고에 이르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지시였다. 이렇게 경찰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포병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넘긴 건데 그러면 누가 11포병 대대장에게 허리 아래까지 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느냐? 다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봤더니 경찰이 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위에. 그 위에서 허리 아래까지 가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포병 대대장이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허리 아래까지 가라고 지시를 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포병 대대장만 이제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7포병 대대장도 혐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병대 본부중대도. 그럼 왜 하위, 그러니까 부하까지 책임을 묻느냐? 경찰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는 지침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 상부, 그러니까 11포병대장 선임한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철회나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아이들, 그러니까 군인들을 들여보냈다. 그래서 이들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 7여단장. 지금 요렇게 포병여단장이 공석이니까 7여단장이 지금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7여단장에게도 업무과실치사 혐의 책임이 있다. 왜? 더 꼼꼼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속기동부대의 병력이 부족해서 옆부대인 포병여단 애들을 데려갔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문성이 없죠. 최상병 같은 경우도 이제 수색에는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전문성 없는 포병을 투입했으면 책임자가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어야 했는데 물론 지금 이 7여단장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도로정찰 위주로 하고 들어가더라도 장화까지만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허리 아래까지 밑에서 잘못 지시를 해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에 따르면 사고 났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11포병 대대장한테 세심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을 소홀했다. 그러니까 11포병 대대장 위아래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7여단장까지는 상부의 책임을 지우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있는 건 아니 그럼 작전 통제권이 있는 육군 54단장은 그런데 무혐의예요. 그리고 지금 야권은 누가 제일 책임이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조 무혐의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은 왜 책임이 있다고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럼 경찰은 왜 무혐의로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왜 무혐의냐? 왜 의혹이 제기됐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7월 17일에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그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7월 18일, 그러니까 사고 전날, 그리고 작전 투입 첫날, 오전 8시 5분에 예천에 있는 현장 지휘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7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이 수색 지침도 보고하고 같이 현장도 둘러봐요. 그리고 오후 8시 반, 그러니까 첫날 작전을 끝내고
1사단 참모진으로 화상회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지금 논란이 처음 시작된 건 뭐예요? 처음에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대목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고 봤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해라, 다시 조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넘기지 말아라고 했는데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넘기면서 뭘? 임성근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는 걸로 넘기면서 지금 막 각종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거기 과정에 대통령실이 외압했다. 그러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은 왜 임성근 사단장이 문제가 있다고 봤느냐? 일단 큰 틀에는 이렇습니다. 사단장이 이때 지적사항 등을 지시를 내렸고 이걸 보고 예하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수,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지시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한 지시가 결정적이었다는 건 비슷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이 뭔가 자꾸 지시하고 압박을 느껴서 지휘관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야 될 걸로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부담을 느꼈다는 거냐? 이때 뭘 했다는 거냐? 보겠습니다. 1번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언제? 요때 이제 현장을 돌아볼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현장 돌아보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투입이 늦다. 더 신속하게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색하라. 찔러보면서 바둑판식으로 정성껏 탐색하라라고 압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바둑판식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일렬식, 그러니까 쫙 함께 이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이 일렬식 수색은 다 같이 이렇게 가면서 하다가 혹시나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대신 좀 느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조금씩 가니까 바둑판식은 뭐냐면 여러분 바둑판식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 9개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일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구역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냐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대신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넘어지거나 떠내려가면 옆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은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슴 장화 지원을 지시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날 8시 반에 이 참모진 화상회의를 할 때 임성근 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현장에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가슴 장화가 뭐냐면 여기 보면 요까지 올라오는 장화 있죠. 그러니까 장화가 이렇게 몸통까지 그러니까 요까지는 물에 들어가도 안 젖게 그걸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도록 이때 이미 분위기를 잡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허리 아래까지 안 갈 거면 요 장화 높이까지만 원래 걸로 갈 거면 뭐하러 가슴 장화를 지원하라고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사고 당일 7월 19일에 아침에 수종수색 기사 사진을 칭찬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공보실장이 매일 아침에 이제 해병대 1사단과 관련된 이제 기사 있잖아요. 기사 스크랩이에요. 언론 이게 모아서 보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때 이제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에게 뭘 보내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일보 기사인데 요렇게 이제 해병대원들이 수색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홍보하는 기사가 이제 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원칙은 뭐였어요? 원칙은 도로 정찰. 하지만 수변으로 혹시 내려가면 장화 높이. 근데 여기는 수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중, 물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죠? 물 안으로 들어와 있고 상당히 장화보다 더 높게 꽤 높이 들어와 있는 사진이 찍혔고 이거를 일사단장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들어간 걸 지적을 한 게 아니라 훌륭하게 공부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사단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수색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오인할 수 있게 충분히 분위기를 잡은 거 아니냐. 네 번째는 구명조끼는 왜 안 챙겼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이 구명조끼 없이 당시에 수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화상회의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일사단장이 빨간 해병대 체육복으로 복장을 통일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명조끼 같은 안전도구는 안 챙기고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 이 밑에 있는
해병대가 이렇게 수색을 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지원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잘 보이려고 홍보 잘 되게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 입고 딱 뭐 가슴 장화까지 차고 들어가서 열심히 수색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박정훈 대령은 그렇게 본 거죠. 자, 그런데 경북경찰청은 왜 그러면 무혐의 판결을 내렸느냐. 첫 번째, 이 바둑판식 수색은 원래 교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수색을 할 때 의심되는 지역, 이게 지금 실종자가 있을 걸로 의심되는 지역이잖아요. 내성천이. 그럼 집중 수색하려면 바둑판식으로 원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수색하라는 그냥 원론적 지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꼼꼼하게 하라는 얘기지 이게 최상병 사망과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가슴장화를 지원하라. 이거는 왜 나왔냐면 이 지시를 하게 된 전후 맥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화상회의 때잖아요. 그때 이 7여단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병대원들 옷이 오염이 되니까요. 아예 뭐 이렇게 장화 높이까지 가더라도 가슴 장화를 아예 하고 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옷이 자꾸 젖으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래 해.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슴 장화 입혀 이게 아니라 가슴 장화 입히는 게 어때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해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태풍 흰남노 때도 왔을 때 또 이제 수해 복구를 했는데 이때도 가슴 장화를 착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장화를 뭔가 가슴까지 들어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경찰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혹 세 번째, 요렇게 문제가 있는 사진이 갔는데도 지적은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더 들어간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에게 보낸 사진이 기사가 요거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12개였대요. 12개. 여기 이제 카톡 창인데 당시에 보냈던 12개의 기사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12장의 사진 중에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특정해서 그러니까 요것만 보냈으면 유심히 봤을 텐데 12장이나 12개의 기사나 보내니까 요걸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결과와 이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 기사를 임성근 사단장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당시 지휘부 다수에게 이걸 다 보냈대요. 근데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매일 아침에 그냥 의례적으로 올라오는 공보 활동이구나 하고 이게 대충 보고 잘했네 라고 해서 이렇게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구명조끼 안 챙긴 건 왜 문제가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수색 방법은 육군 54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 7여단장이 한다. 왜? 지금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장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뭐 수색 방법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임성근 사단장은 정확 그 라인에 없었다는 거예요. 육군 54단장, 7여단장 그리고 소방 측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지 1사단장에게는 주의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과실치사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 이거는 직권남용 아니야? 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이미 다 넘겼어요. 근데 왜 자꾸 와서 현장 통제 가서 지시하고 화상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요. 직권남용이 일단 아니다. 왜 아니냐? 이것도 재밌는 구석인데요. 직무 권한을 넘는 월권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권남용이라는 죄가 해당이 되려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있는 권한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때 직권남용이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전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걸 내리면 직권남용이 돼요. 그런데 이미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직무 권한 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시한 건 뭐야? 월권이라는 거죠. 월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아예 다른 월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월권은 증권남용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경찰이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을 넘긴 상태에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럼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지시가 부당했냐? 그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들이 최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게 경찰의 최종 결정이에요. 그러면 작전 통제권을 가진 육군 54단장은 왜 무혐의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봤더라고요. 경찰은.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11포병대대장이 지금 가장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 위까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관리 소홀로. 근데 여기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육군 54단장은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큰 틀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시를 내린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가는 건 여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게 경찰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요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 발표 이후에 야권과 박정훈 대로 측은 이제 야 그럴 줄 알았다. 뭐 그 답정너 아니냐.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아예 정해놓고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변호인이냐 박정훈 단장. 그러면 7여단장은 또 송치하고 책임을 묻고 그 위에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자 민주당 경찰 짜맞추기 수사다. 임성근 면죄부만 둔 거고 오히려 특검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은요. 아닙니다. 우리 공정하게 했습니다. 수사전단팀 24명 11개월 동안 관련자 67명 조사하고 190여 점을 현장 감식과 자료 분석하고 아예 군, 소방, 국가수 같이 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한 수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요. 지금 정치권이 더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수사입니다. 그죠? 이 수사. 왜? 대통령실이 끼어 있으니까. 네.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가 대통령실한테 좀 유리해진 건 맞죠. 왜? 지금 국방부나 뭐 어쨌든 대통령실이라도 지금 논란은 뭐예요? 임성근 사단장을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과실치사미로 넘기는 걸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는 게 맞았다라는 명분이 일단 주어진 거죠. 왜? 11개월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박정훈 대령은 책임이 없는 사람을 넘기려고 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쨌건 여기로 좀 유리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장관이 빠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지 임성근 사단장이 뭐 혐의가 있냐 없냐를 지금 여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만약에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 여론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국민 여론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내가 특검하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일단 경찰 수사는 이렇게까지 11개월 동안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걸로 어느 정도 진실규명이 됐다라는 반응을 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공수처 수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끝난 게 아닌 거죠. 자,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고 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특검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이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